저는 올해 62 손자를 돌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. 오늘은 제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고자 합니다. 손주가 태어났던 날의 향기와 울음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. 작은 손가락을 잡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.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축복 같았습니다. 새벽 수유를 도우며 젖병을 씻고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서 해가 뜨는 걸 보곤 했습니다.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맞벌이인 아들 내외가 복직하면서부터 제 하루는 아이의 하루가 됐습니다. 아침 7시면 집으로 아이가 옵니다. 저는 급히 아침을 넘기고 분유와 이유식을 챙겨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. 아이를 재운 뒤엔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습니다. 낮잠이 짧은 날엔 커피 한 잔도 끝까지 못 마십니다. 한 번은 병원 예약 시간을 놓쳤습니다.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는데 울음이 멈추지 않아 내렸다 타기를 반복했습니다. 집에 돌아오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. 의사가 운동을 하라 했지만 운동은커녕 한숨 돌릴 시간도 없었습니다. 아들에게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. 엄마 조금만 더 도와줘요. 지금이 제일 바빠요. 며느리는 늘 고맙다 했습니다.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야근이 이어지면 오늘도 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가 당연한 말이 되었습니다. 저는 사소한 생일도 잊기 싫었습니다. 그러나 케이크 대신 분유를 택한 날이 많아졌습니다. 제 하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. 놀이터에서 아이를 놓칠 뻔한 날이 있습니다.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 그 작은 등이 멀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, 책임은 모두 내 몫일까 두려웠습니다.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손주는 사랑으로 보는 거지 노동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말은 맞지만 제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. 다른 친구는 단호했어요. 내 삶도 삶이야. 하루라도 너를 위해 쓰라고.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. 교회 권사님은 돌아가며 돌봄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집은 일정이 들쑥날쑥해 쉽게 맞추기 어려웠습니다. 저는 달력을 펼쳐 스스로 규칙을 정해봤습니다. 월수금만 맞고 화목은 내가 쉰다. 그러나 첫 주부터 무너졌습니다. 회사 일정이 바뀌었다며 부탁이 밀려왔습니다. 저는 이번 주만이라는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.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. 눈가가 움푹 파이고 웃음이 말라붙은 중년의 얼굴이었습니다. 저는 며느리와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. 내가 고마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 몸도 내 삶도 소중하다고.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 저도 버티며 살아요. 데이케어 대기도 길고 비용도 부담이에요.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. 누구도 쉬운 사람은 없다는 걸 압니다. 다만 우리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. 아들과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. 저는 종이에 제안을 적어갔습니다. 돌봄 요일 시간 급한 날 대처 방법, 대체 인원까지. 아들은 조심스럽게 아이 돌봄 비용 일부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 망설였지만 노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 며느리는 반차를 내서 월 1회는 본인이 전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 약속이 저를 조금 가볍게 했습니다. 우리는 결국 타협을 했습니다. 저는 주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맞습니다. 나머지 시간은 각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. 첫 주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. 아이가 없는 오후 손이 남았습니다. 그러나 그 빈손으로 저는 오랜 취미를 다시 잡았습니다.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고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. 물병을 들고 공원을 한 바퀴 도니 밤에 다리에 쥐가 덜 났습니다. 아이를 맞는 날엔 여전히 분주합니다. 하지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자 마음에 숨구멍이 생겼습니다. 며느리는 가끔 도시락을 싸서 건넸습니다. 어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된장찌개예요. 그 작고 따뜻한 예의가 고단함을 들었습니다.
아들은 저녁마다 아이와 함께 와서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. 엄마,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할게요.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. 가끔 약속은 깨졌습니다. 야근이 길어지면 시간은 늘어났고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규칙을 펼쳐 보였습니다. 저는 스스로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.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다. 그래서 쉬는 날엔 쉬는 일을 합니다.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. 작은 손이 제 주름을 만질 때 세상 모든 걱정이 잠시 멈춥니다. 그러나 사랑이 곧 의무는 아닙니다. 의무가 사랑을 깎아먹지 않게 우리는 경계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날 손주에게 물었습니다. 할머니가 없으면 누가 너를 봐줄까? 아이는 대답했습니다. 아빠랑 엄마. 그 단순함이 저를 웃게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는 연습을 합니다. 가까이 있지만 모든 것을 대신하지는 않는 자리입니다. 혹시 누군가에게는 제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. 하지만 늦게나마 배웠습니다. 자신을 지켜야 오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.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. 조부모의 돌봄은 당연한 걸까요? 부탁일까요? 선택일까요? 여러분은 어디에 선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마음극장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.